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 거는 효행편이었습니다. 효행편 네 번째. 효행편에서 효행편에 오늘 들어갈 차례는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에 3장을 들어갈 차례인데, 그 전에 제가 이걸 떠올린 거는 지난주에 했던 이 조양각, 앞에서 보면 조양각이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보면 서세로 되어 있다는 거. 예. 요거 보면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 2층. 강가에서 보면. 예, 그 2층, 그래서 누각이, 실제 2층 없는데, 요거는 이제 이 누래가 누각이 되어 있고, 앞에서 보면 단층이니까 조양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다르다. 그런데, 하여간 서세로, 참 좋은데, 이게 뜻이. 상스러운 서자 세상생각. 여기서 상스러운 세상을 꿈꾼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금호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지만, 비파금자에다가, 이 호소자. 갈대가 많아가지고, 갈대가 많으니까 가을바람이면 굉장히 시적이죠. 굉장히 시적. 가을바람에 갈대가 썩이는 소리가 마치 비파를 타는 소리 같다 해가지고, 금호강이고. 하여간 조양강 옆에서는. 몇 산자, 이게 이자 앞에 임금원자예요? 예, 상서로 썼답니다. 상서로 선자 앞에 첫머리가 앞에 옆에가. 구스록자요. 왼쪽이. 예, 그렇습니다. 구스록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할 텐데, 이 세 번째는 일단 한번 띄어서 먼저 할게요. 자왈 부모 띄우고 제의시든 불 띄우고 원유하고 유필 띄우고 유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자 당시는 춘추 시대라 해가지고 전쟁이 많을 때니까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군 병들들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 병사를 만들어요. 보충해야 돼. 병사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춘추 시대가 말기에 가면은 전쟁할 사람이 다 끌려가가 농사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농토 피폐해지고 시체도 묻을 수 없어서 길거리 막 버리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없는 시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있을 때 살아 계시거든 이 말이죠. 멀 원자 놀자, 멀리 놀러 가지 마라. 먼 곳을 가지 마라. 이 말 하는 거죠. 먼 곳 가지 마라. 유필, 먼 곳을 간다면 반드시 방은 방향이 있어야 된다. 장소, 방은 방향방자, 장소방자야 돼요. 어디 간다고 아리라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논어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서 부모한테 걱정을 덜 끼쳐드리라 그 말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논어 2인편에 19장이 나오는데, 이 2인편을 이제 끌고 왔습니다. 2인편. 2인편이 논어 중에는 가장 오래된 부분입니다. 논어 전체의 구조상에서 2인편이라는 편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2인편 첫 장이 대개 논어는 제일 첫 기절 뽑아가 장을 만들었습니다. 학위편, 2인편이 있듯이 만들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끌고 온 이유가, 조금 전에 그거는 2인편 19장인데, 이거는 2인편 1장인데, 1장이 뭐냐면, 이인 띄우고 위면이, 택 띄우고 불처 띄우고 이면 언 띄우고 덕지을 이 말이거든요. 이인, 동네가 아름다운 거. 즉, 아름다운 동네는, 어진 마을이, 어진이 있는 마을은 아름다우면 된다는 거죠. 아름다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동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사회 물리학이라는 걸 썼는데, 현대 물리학이 발달되니까 이 물리학자들이 사회 물리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원소가 118가지 원소가 지구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18개 원소가 지구를 만들고 있어요. 지구촌의 모든 이 물질들은 118개 원소가 모여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책상도 다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원소들이
어떤 온소끼리 모이냐에 따라서 물도 되고 책상도 되고 탄소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죠. 여러 가지 형태가 그 원소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공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 재밌잖아요? 요즘 유유상종이라는 말 맞아. 동호인 모임도 많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 아예 학문이 나왔어요. 사회 물리학 학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 더불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이 다시 말해 사회 생활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현대 물리학적 요인을 갖다가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이인, 어진 동네. 동네가 아름다운 사람들, 어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죠. 위니까. 그런데 사람이 택하는데 그 어진 동네에 살지 않으면, 선택하지 못하면, 어진 곳에 살지 않는다. 이 살처자 같거든요. 선택해서 어진 곳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자입니다. 부사입니다. 어찌 안다 하느냐. 사람은 지혜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사람은 공부하는데 그걸 모르고 좀 죄송하지만도 맨날 술 먹는 동네 가면 맨날 술 먹고 맨날 고수업 치는 동네 고수업 칠 거고 쉽게 해서 그렇듯이 어떤 동네에 가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논어에서 이해했다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현대의 사회 물리학이라는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사회 물리학이라는 책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에 따라서 그 모임 자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인편의 1장인데 그 이인편의 이 19장에서 바로 이게 나오는데 요 이야기는 그 당시는 혼란할 때니까 내가 멀리 가면 혹시나 병졸로서 또 그 당시 위험한 때니까 사람이 생사의 경계가 잘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갈라질 수 있으니까 부모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만약 갈 경우는 방향을 알려드린 것이 효도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건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막 잡아갔거든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됐던 거. 그 다음에 내자 4장에는 이게 얘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얘기 옥조편 17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얘기편 옥조 17장에 나온 이야기를 갖다가 다 안 실었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요. 요게 전부 다 반대. 요게 빠졌죠, 요게. 요쪽에 빠지고 요것도 빠졌죠. 요거 두 가지 빠졌어요, 이게. 그냥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와요. 부명 띄우고 소이거든. 부모님, 소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 부른다, 부를 소자. 부모님에서. 유이 띄우고 불락인데, 유자는 빨리 대답할 유자입니다. 예, 그 빨리 대답. 그러고, 낙은 뭐냐면 천천히,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대답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 띄우고, 제구적 띄우고, 토지라 이거든요. 밥이 입속에 있다면 그걸 토하고 대답하는 거죠. 대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까만 거, 빨간 걸 두 개 한 이유는 뭐냐면 요 말일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칸타에서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앞에 뒤가 무조건 동사 또는 동사절 또 형용사, 또 형용사, 절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개 다.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동사나 동사를 이을 때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본다. 걸어가면서 하늘을 본다. 이런 식으로 움직거리면서 하는 두 개의 행동을 A와 B를 연결시켜 준 거죠. 이렇게. 그럴 때는 말일 이자랑 요걸 쓰는 거예요. 행동 두 개를 이었을 때, A와 B란 두 개의 행동을 이었을 때 이걸 쓰는 겁니다.
명사와 명사를 좀 다시 하지만 요거는 무조건 동사나 동사구, 형용사나 형용사 구를 읽던 요게 두 개.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고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수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요 말리를 이자가 들어가면은 앞에 것이 명이라는 명사인데 명사가 있더라도 명 이렇게 읽다면은 명사와 명사가 들어갔더라 요게 말리를 이자가 들어가면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름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철칙이면 철칙. 말리을자가 되면 앞뒤가 명사라도 수로로 풀어야 된다고 수로로 무조건. 그리고 요 고적자는 뭐냐면 연결사인데 또 앞에 토시가 뭐 타면 또 는, 은 이런 게 있는데 뭐 타면 크면 요게 연결 딱 됩니다. 그러니까 밥이 입에 있으면 그런 게 연결해서 고적자가 밥이 입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고적자 해설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밥이 입에 있으면 그럼 여기 연결사로서 해결될 고적자가 연결사니까. 그러면은 토지 지자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토자가 동사니까 이 지자는 이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것을 토하고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토하고 밥이 입에 있으면 그것을 토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연결사고 요것도 연결사예요. 말일자 연결사고 고쪽자 연결사. 밥이 입에 있으면 그때 그게 해석이 면자됩니다. 그럼 토하간다는 게. 이렇게 짧게 했지만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 이거는 부모가 나를 부리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천천히 하지 말고 수, 집업, 즉 투지거든요. 손이 이를 잡고 있으면 이롭다 잡을 집자. 손이 어떤 이를 잡고 있으면 투지 그걸 던지고 이 말이죠. 던졌자. 이것도 연결해서 하죠. 손이 어떤 이를 잡고 있으면 고치면 투지 던질 주자. 그걸 던져버리고 그리고 밥국 제구즉 토지라. 밥이 입에 있으면 그걸 토하고 그리고 뭐냐면 요게 제일 중요한 요게 빠진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빠지는데 부모가 부리시면 뭐냐면 빨리 달려가고 이 총자는 뭐냐 달릴 추자는 그냥 천천히 종종종 걸어가고 이 추자는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지 종종종 걸어가지는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모가 부리시거든 빨리 달려가고 종종종 걸어가지 마라. 요걸 하는데 중간에 돼 있는데 요 중요한 여기 빠져버렸어요. 명심보암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주의 불출한 말이 빠져버린 겁니다. 요게 있어야 완결되는 건데 부모님이 부르시거든 주의 불차라 이러거든요. 요 나머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빨리 대답하고 물건 던지고 가고 입에 밥 토하고 그리고는 뭐냐면 빨리 가라 이 말 하거든요. 그건 요게 지금 명심보암 편집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의 불추 요거. 그래, 요걸 하면 얘기 옥조 17장을 치면은 핸드폰가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인데, 5장은 태공은 앞에 몇 번 나왔었죠. 몇 번 나왔는데, 이 태공이 동양에서 특히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이 명심보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사람이 자기 어떤 추구하는 세계에 있으면은 그 추구하는 세계를 딱 잡고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엄청난 자기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 사람은. 대개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뭐 음악을 하고 싶다, 또는 미술을 하고 싶다, 뭐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비록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도 내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이름이 날 만한 사람이 되겠다 했을 때는 강태공처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그 비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의 지속을 못하고 바뀌어요, 자꾸. 이거 안 되네, 또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804는 예전 804 갔잖아요. 804는 올라가려면은 어느 하나의 길을 택해가 쫙 올라가면은 거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야, 무슨 꼴딱, 은혜사 꼴딱이 좋더라. 저쪽에 갓바위 꼴딱이 좋더라. 그러니까
무슨 꼴딱이 좋다, 무슨 꼴딱이 남의 이야기 들으면 다 그래서 하거든. 그래서 또 올라가도 내려가도 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 평생 803을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강태국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갖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을 붙였기 때문에 그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러면 재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동양에서 강태국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안 되면 포기를 쉽게 하거든요. 그 강태국은 끝까지, 심지어는 부인이 도망가잖아요. 지난번에 했지만도. 부인이 하도 돈도 안 버리고 맨날 책이나 읽고 앉아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진 다음에 있으니까 도저히 못 사니까 도망가 버리죠, 부인이. 그거 나온 게 복수불반분이라고 했죠. 이게 물을 엎어버리는데 동해에 도로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나왔다고 했죠. 강태공이가 주나라를 도와가지고 통일시켜, 천하 통일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재상이 되는 거죠. 70을 넘어서. 70을 넘어서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천하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재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산동성 쪽인데 제 나라 그쪽에 이제 제후가 되어서 이제 가는데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노파가 여인이 나이면 여인이 70이니까 부인도 한 70 가까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없더래 가지고 이제 그 하는 거죠. 아, 대인이시여. 내가 옛날 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고 가는데 이제 그 잘못을 거둬 주서 가지고 나를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강태공이가 병사를 시켜 항아리 물을 따고 온다라 해가지고 또 와서 그래가지고 항아리 물을 바다에 부어버려요. 그리고 이 항아리 물을 다시 담아봐라 그때. 아니 엎어진 물을 어떻게 담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강태공의 고사에 나오는 건데요. 부인하고 사이에서. 하여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육도 삼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글 안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책에 이 사람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병서를 만들었어요. 이 병서를 통해서 통일시키는 건데 책도 만들고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이 남긴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의 출전이 뭐 다른데 출전은 다른데 일단 강태공 말이라고 나오는데 그 말 중에 이 뽑아낸 거죠 또. 그 띄어쓰기 보면은 효, 띄우고 친이면 이게 어자가 이 어자란 단어는 지난번했지만도 이거는 꼭 어떤 단어 앞에 붙는다면 앞에 이건 철칙입니다. 이것도 한문에서는 앞에 붙으면서 무엇에 또는 에서 무엇을 또는 를 보다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어 앞에 있다 해가지고 이 전치사란 말도 써요. 전치사 단어 앞에 있다고 해서 전치사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자를 갖다가 성독을 할 때 효어친이면 이거보다도 성단 효어친이면 이게 나기 때문에 조사는 뒤에 붙는데 앞에 붙이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효어 띄우고 친이면 이렇게 할 때 성독이 좋다는 겁니다. 성독에서 효어 친이면 이렇게 돼요. 효어 치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역 띄우고 효지라. 자역 띄우고 효지라. 신기 띄우고 부려면 자하 띄우고 효언일이요. 이렇게 됐거든요. 일단 해석을 보면 어버이에게 에게 자 부모님에게 어버이 칭찬 부모님 칭찬 어버이에게 효다면 자식도 또한 효지 진짜 대명사 할까 대명사 그러니까 자식도 나에게 효도한다 그 말이죠. 효지 진짜는 대명사 나에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또 역장 자식도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이 말이죠. 나에게 이 대명사 신기 띄우고 부르니까 자기 자신이 몸뚱이 있자 자기 자신이 이미 있자 과거형이죠. 이미는 과거지. 내가 과거에 내 몸이 과거에 불효를 했다면 이건 이미 불효한 거지 과거에 이미 기자 때문에 이미 기자는 과거형이니까 내가 이미 과거에 불효했다면 자식이 어찌였자 어찌 나에게 효도하는 요걸 보면 요 은자는 요게 축약이라고 해요. 축약
은자는 줄였다는데 이유가 뭐냐면 요 은자의 종결어사는 요 두 개의 글자가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어지, 어차. 어지, 어차. 그러니까 은자 속은 무조건 이 어자에다가 지자나 어자에 차자가 드는데 이건 대명사죠, 대명사. 그러니까 어지, 어차가 합해져 가지고 은이 된 거죠, 이게. 어지, 어차가 합해가지고 은이 되는데 이럴 때는 필히 대명사였기 때문에 자식이 어찌 대명사 나에게 효도하려 된 거죠. 은자 때문에. 은자는 대명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지나 어차의 대명사.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려 해요. 요 빨간 거로 해놓은 거 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건데 조사니까 어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나에게 효도하고 내 몸이 이미 과거에 내 몸이 불효했다면 이거죠. 자식이 어찌 은자 때문에 요 대명사 나에게 효도하려 해요. 나에게.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죠, 계속.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10대 이전은 내가 이 뇌라는 것이 10대 이전이 가장 중요할 때인데 10대 이전에 애들한테 부모한테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회에 가서 좋은 일 하는 거 많이 보여주고 그런 나쁜 걸 하는 게 과감하게 꾸짖어 주고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 10대 이전에 세상을 막 알렸고 내가 내 세포들이 막 연결될 그 상태에 그게 분별심을 잘 키워지면 나이가 먹어도 3살 부터 8까지 간다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처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12살 이전까지가 제일 중요하대요. 12살 이전까지는 다시 부모가 모범 보여요. 모든 게 모범 보이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12세가 지나면 내가 한참 더 정체에 있다가 다시 17, 18세 했다는데 그때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거죠. 그리고 12세 전후가 보면 애가 취임 있는 것이 그 애가 타고 나올 때 가장 자기 개성이 뛰어난 것이 12세 곧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자식한테 모범 보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모범을 보여야만이 자식이 따라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강촌에서는 무왕을 도와서 준하를 건국해가지고 영화를 누리는데 70세까지 때를 기다렸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은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은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동이족이 세운 나라인데 실은 이 마지막 임금이 주라는 임금인데 이 주라는 임금이 지난번에 했지만 주지육림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술 먹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지육림이라는 것은 이게 이 술주자인데 멋지다. 술을 부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개인 풀장 같은 데가 술로가 막 가보는 거야. 그러고 육림인데 고기 육자인데 안주를 나무에다 걸어놓는 거죠. 나무에 그냥 빨가벗고 그냥 그 술 파마시고 나한테가 나무에 있는 안주 떠먹고 하니까 타락의 극치.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혼란하니까 사회가 혼란하니까 강태공은 그런 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오리라 예측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사람을 기다린 거죠. 어떤 사람이 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문왕이란 유명한 사람인데 그 문왕과 무왕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딱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거인데 하여간 이런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오늘날 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혼란할 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한데 그 혼란함의 제일 큰 것은 원래 이 경제가 지금 완전 첫째 인구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이 현대 인류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가장 그래도 작은 다툼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구는 지구랑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20억이랍니다. 20억. 그건 지금 80억이에요. 80억. 80억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부딪히면은 이유 없이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뜻 한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10명이 누우면 딱 될 방에다가 그 6개월, 제일 처음 6개월 동안 한 명만 집어넣었더니 외로워서 미치겠는데 6개월 후에 한 명 넣었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 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 1, 2개월마다 계속 사람을 딱 되니까 10명이 딱 되니까 편이 딱 5명이 나눠져 가지고 힘없는 편의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죽인 거예요. 그 실험을 갖다 독일에 산 것도 사람이 만약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 그것 때문에 연구한 건데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포화 상태가 되면 이유도 상당히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화내고 짜증내면서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도. 그리고 이 강태공 당시가 또 하나 저거 할 때는 이때가 이제 철기가 막 등장해 하다가 그 공자 때 오면 이제 철기가 대중화되는데 경제가 한번 확 바뀌어진 경제가 바뀌면 부의 상황이 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경제가 제일 중요한 AI, IT거든요. AI와 IT인데 AI라는 건 인공지능이니까 모든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흘러가고 있고 이 AI는 인공지능 말고 IT 산업인데 그 IT는 모든 게 지금 켜집니다. 이거 전부 다 IT로 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AI와 IT라는 것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보편성 있게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몇몇 특이한 사람만 독점하게 된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AI와 IT라는 것은 굉장히 이 특수한 집단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없어진단 말도 화내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건데 이야기가 꽤 올라갔지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자꾸 그런 거죠. 그러고 이제 6번째인데 이것도 역시 본데 효순 띄워쓰기만 할게요. 효순, 환생, 효순 띄우고 효순, 환생 띄우고 효순 띄우고 자유. 오역, 환생 띄우고 오역 띄우고 자하나니 불신거든 단간 띄우고 첨두 띄우고 수하라. 점점 띄우고 적적 띄우고 불 띄우고 차이라. 자, 효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 환자는 다시 환자 또 환자 돌아가는데 또 다시 태어나 것이 효순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 DNA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효순한 사람은 또다시 또 효순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죠. 오역, 거슬렀다. 부모한테 맨날 거슬러. 그런 자식은 또 오역한, 거스르는 자식, 나를 거스르는 자식이 또 태어나게 되는 거야. 불신컷 믿지 못하거든, 믿어, 진짜. 다만 단자. 이 단자로 쓸 때는 강조법이죠. 다만, 한정사니까. 다만, 이 강조법이죠. 다만, 보라. 첨두수인데, 첨자는 첨자입니다. 두자는 머리 두자인데, 첨마 끝. 첨두는 첨마 끝에 물을 보라. 점점 적죠. 물방울 적자니까. 물방울들이 어긋나게 옮겨가지 않더라, 이죠. 차에 옮겨가 있더라. 이게 뭐냐면, 요 그림 하는데, 이 초가쪽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방울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물방울이. 그런데 그 물방울이 그대로 떨어져 파이거든요, 이게 돌이. 그렇듯이 모든 이런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받고, 다시 말해, 내가 부모한테 잘못하면 자식도 내 못하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게 그대로 인과법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부모한테 잘하면 단지 자식도 그 꼴을 보고 적 거고, 내가 부모한테 맨날 대들고 그거 하면 자식도 또 그런 놈이 나올 거다, 그냥. 믿지 못하거든. 저 처마에 떨어진 물을 바라보려, 정말. 그 점점 물방울들이 도대체 어긋나지 않더라, 그래요. 인생사가. 그런 인생사의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효행권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했다.